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입니다. 실패 없는 원두 구매의 비밀. 사실 딱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 90% 이상은 이걸 거의 보지 않고 원두를 고르세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핸드드립 마실 거니까 일단 유명 브랜드나 마트에서 많이 보이던 원두를 하나 사야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오히려 커피 맛을 더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원두마다 맛 차이가 그렇게까지 클까? 그냥 커피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원두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떤 건 고소하고 묵직하고, 어떤 건 과일처럼 상큼하고, 어떤 건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깊은 맛을 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무거나 집어오면 내 취향과 정반대인 커피를 매일 마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핸드드립 커피랑 안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사실은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원두 선택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브랜드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바로 내 취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한 쪽을 좋아하는지, 산미가 있는 쪽을 좋아하는지, 묵직한 바디감을 좋아하는지, 이거 하나만 정리돼 있어도 실패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제 원두가 어떤 상태로 우리 손에 오는지부터 조금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원두는 로스팅이 끝난 순간부터 멈춰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부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계속 빠져나오고 표면에 있는 유분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학술적으로는 디게싱 산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커피의 향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서서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두는 언제 볶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리, 원두를 고를 때 브랜드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신선도입니다. 로스팅 날짜가 적혀 있는지, 언제 볶은 원두인지 알 수 있는지 확인하면 실패 확률은 확 내려갑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물이 고르게 스며들지 않아서 추출이 불안정해지고, 반대로 너무 오래되면 유분이 산화돼서 향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갓 볶은 것도 너무 오래된 것도 둘 다 맛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원두를 어디서 사느냐 문제입니다. 마트, 프랜차이즈, 로스터리 카페, 온라인, 이걸 학술적으로 보면 단순한 판매처 차이가 아니라 정보의 밀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터리 카페는 원두에 대한 맥락 정보를 같이 제공합니다. 산지, 가공 방식, 로스팅의 의도, 그리고 이 커피가 어떤 맛을 목표로 만들어졌는지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미각은 절대적인 감각이 아니라 기대와 설명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커피라도 어떤 설명을 듣고 마시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스터리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두가 뭐예요? 가 아니라 제가 신맛은 잘 못 마시고 고소한 쪽을 좋아하는데 추천해주세요. 이건 그냥 대화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좁히는 과정입니다.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선택의 오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원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미 노트를 하나하나 그대로 믿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딸기, 초콜릿, 꽃향기 같은 표현들은 객관적인 맛의 측정값이 아니라 로스터가 느낀 주관적인 감각의 언어입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후각과 미각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미 노트를 세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큰 방향만 보시라고 권합니다. 과일 계열인지, 견과나 초콜릿 계열인지, 아니면 향 중심인지 이 정도만 나눠도 실패 확률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분쇄된 원두냐 홀빈이냐입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원두를 분쇄하는 순간 표면은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표면적이 늘어나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도 같이 늘어나고 그만큼 휘발성 향 성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식품화학 연구에서도 분쇄된 커피가 홀빈보다 산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두는 홀빈으로 사고 마시기 직전 갈아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사느냐입니다. 한 잔에 20g 정도를 쓴다고 하면 하루 한 잔 기준으로 200g은 열흘이면 끝납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이 소비 속도는 원두가 숙성과 산화 사이에 가장 균형 잡힌 구간을 지나가는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원두라면 너무 소량보다는 500g 정도를 추천합니다. 같은 원두를 며칠을 걸쳐 마시다 보면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맛이 어디서 변하는지 안정적인 느낌을 직접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커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선도를 확인하고, 두 번째, 향미 노트는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세 번째, 가능하면 홀빈으로 내 소비 속도에 맞게 구매한다. 이 3가지만 지켜줘도 집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도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